시장이 바닥을 쳤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닥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바닥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 간절히 좀 바라고 있는데요. 우선 과거의 흐름들, 뭐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시장의 낙폭,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지수에 대한 바닥을 쳤을까? 뭐 보조지표라든가 혹은 기술적인 흐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바닥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좀 보면 똑같이 거래소 시장이에요. 차트예요. 이쪽에 있는 거는 오늘 지금 현재의 차트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과거 2015년도예요. 이때는 메르스 때, 이때는 좀 제가 글자를 크게 해놓고 한번 볼게요. 이때는 메르스 때예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고요. 근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때 당시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 왔을 때에는 현재로 왔을 때에는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고 당연히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IMF에서 한국은 GDP 성장률 0% 0%대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전망치가 좀 나왔었죠. 미국도 1분기 GDP 성장률 하향 조정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조정을 했고요. 중국도 조정을 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예외일 수는 없어요. 안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게 0%대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지수로 봤을 때 바닥이 나왔을까? 아직 안 나왔다고 봐요. 지수는. 바닥이 아직까지 멀었다라는 거. 확인을 더 해봐야 된다라는 거. 보조지표를 보더라도 RSI가 침체권역으로 들어간 모습이 있어요. 항상 과거의 흐름들, 이 메르스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RSI는 침체권역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닥이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았다.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바닥이 나올 거냐? 누차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저는 여전히 뭐 대세하라 그런 거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디에서 지수 바닥이 나올지 저도 냉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올해로 예상했던 부분들은 1950 라인대예요. 대세하락으로 저는 못 간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PER 추이를 보게 되면 PER은 어제 기준으로 보면 17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제 기준으로 0.84배예요. 과거 메르스 때 당시에 PBR은 1.01배 정도였어요. 한 배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950짜리 때는 저는 지지를 해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중바닥형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은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950을 다이렉트로 빠진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2050에서 2000포인트 정도? 좀 밴드폭이 좀 크게 나오는데 이 언저리 때까지는 어느 정도 변동성 구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만 저는 잘 넘어가게 된다라면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준비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분하는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올해 성장을 하고 숫자가 나오고 역별 구간이 아닌 종목군들, 뭐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은 한번 줬다가 다시 받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미 어제 종가 기준, 만약에 오늘 기준으로 해서 현금을 만들었다가 오늘 바닥이다라고 해서 오늘 매수를 했다라면 짧게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저는 오늘도 아침 일찍 5%를 매수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빠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매수에 대한 밴드를 한꺼번에 매수라는 게 아니라 분할로 여러 번에 쪼개서 매수라는 전략이에요. 한꺼번에 비중을 하지도 않고.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 하루에 20, 30%씩 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분할 매수를 한 게 20, 30%예요. 그리고 호가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지수가 바닥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겠죠? 그런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올 수가 있을 거니까 그 자리대가 나오게 되면 일부 좀 줄여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나오지 않고 빠졌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장이 PBR 기준으로 0.84배, 오늘 올랐기 때문에 한 0.85배나 86배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PER 기준으로 17배 수준에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주도 섹터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돼요. 거기에 포인트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환율적인 부분들은 일단 전고점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수급적인 부분들은 극과 극이었어요. 오늘 코스닥은 상당히 좋았는데 거래소는 상당히 좋지가 않았어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어마어마하게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가 나왔었고, 옵션 시장도 마찬가지로 풋옵션에 대한 매수분들이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까지 방향성은 좀 나오지 않았구나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올해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건 코스닥 차트예요. 코스닥 차트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2014년도부터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거 거래소는 주봉으로 보게 되면 2014년도부터 보게 된다라면 15년도부터 볼게요. 이렇게 2015년도 보게 되면 주가가 올랐다 빠졌어요. 코스닥이 좀 상당히 탄력이 좋았죠. 그래서 2016년도 빠졌어요. 2017년도 때부터 거래소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거래소가 먼저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코스닥도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더디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추후에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한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즉 정부 정책이라든가 대기업에 있어서의 투자,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대형 섹터들의 이익 개선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의 이익 개선치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커질 수 있겠구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기관 쪽에 돈이 없어요. 라임 사탄이 이런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터지죠. 개인 투자자들 펀드 환매 계속하고 있죠. 그 와중에 선방하고 있는 거는 필승 코리아 펀드 소부장 쪽이란 말이에요. 정부 정책 쪽이죠.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에 있어서의 이익 개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과 대기업 쪽에 있어서 투자 부분들 때문에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조정을 받았을 때에도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에 있어서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전략까지 이번 조정장에 활용을 하게 된다라면 저는 올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으니까 그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종목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